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NH금융연구소 한준희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조금 시선을 이제 다음 주로 미리 가서 좀 네.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고 한미 관세 협상 이제 타결된 후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관계, 뭐 경제적인 문제, 안보 문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여러 가지 좀 예측이 있는 가운데 네. 일단 경제 전반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커다란 기대는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틀밖에 안 돼. 사실 3일 동안 하지만 만나는 거 실제로 이틀. 근데 대신에 확실히 경제 전반에는 정부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고 한 노력을 한다. 이런 톤을 줄 것 같고요. 그 전 타임에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톤 앤 매너를 시장에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지금 7월 말에 관세 협정을 한 것도 관세 물론 이제 너무 고관세가 아니라 15% 잡혔지만 거기에 3,500억 불 이런 투자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건 잡힌 건 아니라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아마 가서도 구체화적은 못 나올 겁니다. 이틀 동안에. 근데 대신에 이제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너무 끌려다니지 않고 이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칼자루 끝에 있는 것보다 칼자루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노력 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함께 경제사절단으로 기업인들이 동행을 하는데 주요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까지 이제 총수들도 포함이 네. 돼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경제 협력 같은 경우 뭐 기업 간에 좀 구체적인 얘기도 나올까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일단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왜요? 보면은 4개뿐만 아니라 네. HD, 현대, 대한항공, 한화까지 같이 총 7개가 간다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조선, 방산, 그리고 항공, 대한항공까지 해서 거의 이러면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다 포함이 다 된다. 포함된 건데 이러면 사실 이 정도까지 광범위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또 이 가는 산업들이 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관심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하자고 하는 산업들뿐만 아니라요. 여기 기업의 총수들 전부 지금 미국과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약속을 했거나 이런 기업들이어서요. 네. 이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시그널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톤의 매너를 이게 미국 정부에도 우리가 단순하게 3,500을 관세 협정으로 그냥 한 게 그냥 무마용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는 투자할 기업도 있고 그리고 약속도 하고 있고 가지고 같이 간다. 아마 실제적으로 뭔가가 만들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그널을 준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흥미있게 볼 거는 가는 산업들이 있는데 안 가는 산업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포스코 이런 이제 철강 같은 게 50% 관세를 받고 있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지금 관세가 높은 기업들이 가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냐면 어차피 지금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하려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몇 가지 산업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배터리 이런 조선 이런 걸 키우고 철강 같은 거는 내수로 가겠다. 50% 관세를 한다는 거는 네. 앞으로 우리가 만들자. 때리는 사실 거 네, 맞죠. 사실 네. 철강 같은 거는 무겁기 때문에 네. 수출하기도 어렵고 이게 사실 내수로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톤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거는 어차피 해봐야 이틀 동안에 어떤 시그널도 못 줄 거니 우리는 정확히 앞으로 투자할 산업들 같이 가고 할 거고 변경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3,500억에 대한 투자도 할 거니 우리는 가니 미국 쪽에서도 다 준비할 겁니다. 이미 공시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화시켜 보자.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상황이니 우리도 이게 실탄이라고 하죠. 투자할 기업들 가니 너희 미국 쪽에서도 뭔가를 준비하자. 약간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도 좋은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 한국 국내외 투자자들한테 전부 모두 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그널로 끝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울 뿐이죠. 왜냐하면 이틀 동안에 뭘 많이 못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경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한정돼 있는 시간에 아주 많은 이슈라든지 이런 걸 뭐 기대할 수는 좀 무리가 있을 네.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뭐 정말 주요 대기업들이고 네. 미국하고 지금 이슈가 있는 다 산업들이고 기업이잖아요. 네, 뭐 네. 아주 최근 이슈로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조금 지분으로 뭐 이런 이슈도 지금 있고 네. 현대차 회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미 가서 나란히 뭐 네. 투자 계획 발표라든지 네, 네. 이런 경험도 또 네. 있고 면면이 좀 이슈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혹시나 기간이 짧지만 좀 다시 어떤 이슈가 새롭게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 가능성은?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IRA에서 그 전기차 보조금으로 근데 그거 하려면 국내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공장을 세운 건데 근데 그게 원래 2032년까지였는데 올해 9월에 끝나거든요. 9월 말에. 이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급하게 바뀐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삼성 그것도 그러니까 삼성이 원래 보조금 받는 게 45억 불 정도 됩니다. 이게 6.5조 정도 되는데 5조 원이요. 근데 그거 받는 것도 그냥 보조금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주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분으로. 뿐만은 물론 아니지만 네, 네. 그리고 아직 공식적인 건 네. 나오지 않았지만 네. 좀 얘기가 있어서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네. 원래 이런 말은 네. 오래 전부터 네. 원래 시그널을 줘야 되고 어, 근데 갑작스럽게 그냥 거의 그냥 뭐 어떤 자리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진행해 보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의 그 불확실성이 아주 큰 상황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칼자루 끝에 있으면 아주 애매할 수 있어서 최대한 칼자루 옆에 있으려고 가는 이유도 아마 가서 사람 만나서 아마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하면 되겠냐 뭐 어떤 식으로 뭘 원하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통을 네. 하는. 네. 왜냐하면 가서 그게 뭐 갑자기 삼성이나 이제 SK나 이제 현대가 가서 IRA 법안을 갑자기 바꾼다거나 아니면 칩스 액트 내용을 조금 수정한다든가 이런 건 못 할 거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대응하려면 최대한 네. 붙어 있어야 되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시발점이 되는 음.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우린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뉴스, 미국발 안 좋은 뉴스가 터져도 그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 그 자체로 큰 영향가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도 그렇고 뭐 여러 이슈적으로 네. 방위비 뭐 네, 네, 이런 네, 것들 네. 어떤 얘기 나올까 뭐 어떤 안건들은 좀 많은데 어쨌든 네. 우리는 경제 위주로 지금 좀 네. 여쭤보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도 그렇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미국으로 다 들어와 네. 그리고 미국에 투자해 뭐 이게 네. 아주 큰 줄기잖아요. 네. 뭐 그런 가운데 전 세계 최종 소비 지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니까 뭐 네. 무시할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뭐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 그러면서도 우리 걸 지키는 방향 이런 걸 지금 계속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우려 사항은 다 나가고 투자하고 이래버리면 우리 공동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텅 비어버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어쨌든 한시가 있는데 그 네.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네. 공동화가 원래 미국에서 네. 1980년대에 미국의 제조업을 일본한테 뺏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국가의 공장이 세워지고 그럼 국가 성장을 하면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비싸네? 조금 더 싼 데로 빠져보자 해서 원래 1980년대 미국이 그랬고요. 그 다음엔 1990년대 일본이 그랬습니다. 원래 공동화가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요. 형제 공동화가. 그래서 지금 한국은 오히려 원래 한국도 발생하던 일이었는데 한국은 지속적으로 산업이 업그레이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반도체가 이렇게 하면서 잠깐 반도체 같은 경우 한국에서 되겠네? 왜냐하면 이제 고테크 기술이었기 때문에요. 하다가 지금 조금 늘어진 게 있는데 일단은 그런 공동화가 발생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빠지고 사실 투자를 외국에 하는 건데 외국에 투자를 하면
국내 GDP에 안 잡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뭐 현대차가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현대차를 만들어 현대차가 생산을 한다, 판매를 한다. 이건 한국 GDP에 잡히진 않습니다. 대신 잡히는 건 현대차의 나중에 그거가 이제 프로핏이 돼서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그게 잡히는 거라.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도 걸릴 거고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일 확률도 마이너스 하강 압력을 줄 건 당연하고요. 대신 이제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안 좋은 것 맞지만 네네. 플러스 굳이 이제 긍정점을 그런 찾아보자면 요인도 있다. 네, 어떤 왜냐하면 거죠? 이게 네. 어떻게 이게 해외 옛날에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해외 공장을 세우게 되면 한국 내에서 서비스로 서포트할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 쪽이 또 이렇게 조금 그쪽이 조금 발달할 여지가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예요? 서비스업으로 서포트할 게 많아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R&D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 뭐 현대차에서 공장을 지으면 이제 그러면 현대차 공장과 그리고 한국의 공장에 조율할 것도 필요하겠고 이제 그럼 다 인력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요. 그런 식의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다른 한계는 이제 그러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해외와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요. 국내에 있는 공장들은 어차피 국내에 팔 겁니다. 그 내가 시장 점유율이 있으면 대부분 유지가 되는데 해외로 간다, 해외에서 경쟁을 한다. 이거는 기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R&D 센터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연 해외 공장 진출하는 거에 국내에 그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런 서포트할 수 있는 뭐 굳이 말하자면 서비스 이쪽이 얼마큼 발달할 수 있냐 플러스 R&D가 얼마나 커질 수 있냐 그리고 또 이게 이런 건 있습니다. 20년대 이 관세 전에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지은 다음 오히려 한국 내에 미국 그 차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고 효과도 있고요. 사람들이 현대차 보다 보니까 현대차네? 뭐 수출 내수는 더 싸긴 뭐 다르겠지만 그것도 뭐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5-6배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요. 그 2000년대는요. 지금은 물론 이제 부품까지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근데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하든 이런 공동화가 발생해도 국내 이거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미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미국 정부의 기존은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투자해라. 들어와. 그러면 네. 우리가 투자하면서 네. 너무 우리만 뺏기지 않고 네. 우리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조 시설이 다 나가고 뭐 일자리 문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거 물론 있지만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에 좀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 고용은 네. 이게 어려운 문제죠. 작년 같은 경우에 23년이죠. 미국에 한국 투자해서 네. 한국이 이제 공장을 지으면서 80만 개가 생겼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한국이 80만 개 뺏긴 거 아니냐. 물론 1대1은 안 되겠지만 이제 그런 제조업 문제가 그런 이제 노동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근데 그 노동이 빠지는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으로 어떻게든 커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투자 같은 거는 설비 투자가 사실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GDP 기여하는 것보다 서비스업에 기여하는 게 훨씬 크거든요. GDP에는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조업 이쪽에 설비가 투자가 빠져도 제조업 쪽으로 그 서비스업 쪽으로 조금 이게 클 수 있으면 네. 최대한 구원할 수 네, 있을 네.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얼마나 상쇄를 시켜주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좀 왜냐하면 집중을 하느냐. 안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언급해주신 이 IRA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기업들은 좀 복잡한 네. 속내들, 문제들을 좀 안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LG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뭐 이런 거 밝히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고 왜 중요하고 앞으로 방향은 또 어떻게 우리가 예측은 좀 힘들지만 네.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현대차 IRA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30일에 종료되는 걸로 원래 이것도 굴곡이 있었죠. 원래는 아이오닉 전기차가 포함이 안 됐다가 5월에 포함됐는데 포함되고 보니 9월 말에 끝나서 아마 현대차 회장님께서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지 않으셨을까. 롤러코스터가 있어서 근데 이제 기조가 미국이 현대차 일단 물론 이제 현대차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닛산, 일본 차도 수출 많이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현대차 가서 이거를 논의한다 해도 바뀌는 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결정 내렸기 때문에 하는 건 아마 앞으로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항의를 말로 하는 것보다는 가서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을 못하지만 실제로 가서 얼굴 보고 있으면 조금 미안하게 생길 수도 있겠고 아마 그런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 네,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가서 네. 실무진들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일단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네, 맞습니다. 입장을 좀 얘기하고 네, 뭐. 어떻게든지 지금 칼 끝에 있기 때문에 네. 칼자루 옆으로 올려고 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마 IRA가 아니라 칩스 액트 때문에 그럴 텐데요. 네. 그것도 지금 아직 보조금 받은 게 없고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온 게 이거를 지분으로 가져가겠다. 이건 이러면 사실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 가지 정확히 무슨 의미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말을 하는 게 그냥 결론을 말하고 사실 결론보다는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한데 세부 내용이 어떤 거나 어떤 분위기냐 정말 될 것 같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지속 그 후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하러 가는 이제 그런 의미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은 약간 이제 단순하게 보자면 보조금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무료랄까?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지분으로 가져간다라고 네. 하면 좀 다른 얘기고 네. 뭐 삼성전자 얘기뿐만 아니라 인텔도 그렇고 10% 네, 이런 게 뭐 있죠. 마이크론, 네. TSMC 뭐 여러 기업들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아마 그냥 보조금 주긴 조금 아까울 테니 뭔가 얻는 게 있지 않겠냐. 사실 미국 재정이 지금 크게 좋은 건 아니라서요. 계속 지출은 데트가 쌓이고 있고 이번에 25년도, 26년도 계획안을 낸 게 있는데 5월에요. 보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0.2조 달러를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 이자 비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늘어서 결론적으로 늘었거든요. 데피싯이 늘었기 때문에 데피싯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는 상황이니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얻는 게 있게 지원을 하자 이런 거 같고 근데 오히려 주주들은 좋아하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럼 미국 정부가 대주주면 주주의 입장을 반하는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근데 이건 이제 소수 의견입니다. 뭐 다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아마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기업 얘기도 조금 추가로 해보면 뭐 우리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조선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관세 협상도 그렇고 사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직후에 네. 이제 우리 통화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조선이기도 네, 하고 네,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워낙에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네. 협력 사업인데 최근에 뭐 HD현대, MR호수주, 뭐 한화그룹의 필립, 조선소 인수 뭐 여러 네, 가지 뭐 네.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보잉, 뭐 G 에어로스페이스하고 45조 원 규모 뭐 공급 계약 체결 뭐 이런 것들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제 뭐 기업 종수를 가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이런 부분들. 이런 네. 생각은 듭니다. 네. 그건 한미 정상회담이 없었어도 네. 진행될 거였기 때문에 이미 긍정적인 네, 얘기들. 네. 왜냐하면 기업들이 네. 이미 뭐 옛날 한 70년대만 해도 네. 정부 주도로 하는 게 많은데 지금은 기업들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이득이 되겠다 하면 들어가는 거라 이거는 이미 3,500억 달러 지원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나왔던 거라 근데 그게 없어지거나 되진 않을 겁니다. 네, 네. 강화되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조선 쪽은 조금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이 지금 1,500달러 나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를 하겠다는 명확한데 어떤 식으로 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원하는 거랑
미국에서 원하는 거랑 상반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각국하고의 관세 네. 협정 과정에서 네. 큰 틀은 다 짰어도 네. 말씀하신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이런 부분은 서로 이견도 있는 것 같고 되게 공통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아마 이번에 가서 아마 좀 실무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고 조금 이제 그런 물론 실무자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들이 엄청난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거라 알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얘기할 걸 하려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조선 같은 경우에 배를 만드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미국에 덕을 세워서 거기서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이 그 배를 만드는 거에 블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으면 최고죠. 아니면 아예 한국에서 배를 만들고 그게 소유가 미국이 되면, 물론 이렇게는 못할, 제일 좋은 건 그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가 아마 이런저런 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이게 한국의 투자나 이런 노동에 큰 영향을 주겠냐, 오히려 이게 큰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들었거든요. 자동차를 위해서 조선을 포기하냐.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조선 쪽에 미국에 지어주면 한 10년 뒤에 미국의 조선이 살고 그럼 한국과 미국 경쟁할 텐데 미국이 이기지 않겠냐, 이런 의도가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건 조선사업의 기회다. 이게 한국이 블락으로 들어가거나 한국이랑 미국이랑 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도 계속 한국에서 어느 정도 힘을 실을 수 있으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럼 조선업이 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더 약해지진 않을 거고 투자 약속이 나지 않을 거고 강해질 테지만 아마 이거를 더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이 내용이 조금 더 모두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최근에 좀 많이 우려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게 성장률도 성장률인데 잠재 성장률이 더 문제야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잠재 성장률에 대한 영향,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짧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뭐 잠재 성장률 영향까지 뭐 이런 것까지는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주목하는 이유 이런 네. 점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네, 잠재 네. 성장률은 네. 한국에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가 아니라 그 관세 협정이 아니었어도 계속 떨어질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산업이 잠재 성장률이 오르기 위해서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1차에서 2차, 이제 3차 이렇게 업그레이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옛날에 뭐 경제 원론에서 뭐 했던 성장률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과정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아마 투자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게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빨라질 거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다른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한국이 반도체랑 자동차가 사실 거의 한국 수출 30% 가장 커다란 부분인데요. 그렇죠. 다른 산업도 키워가면서 또 이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러면 우주 산업,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으로 물론 이게 첨단 쪽까지 아직 힘들겠지만 이제 마지막 역할을 하겠죠. 시작이 될 거니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왔던 산업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그래야지만 잠재 성장은 늘고 그리고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안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을 키울 수 있고 되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갈 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R&D 투자 같은 거요. 말씀해 주셨던 뭐 분명히 미국에 투자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있고 이런 부분 방향성이 뭐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플러스 될 요인들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네네, 오늘 말씀 맞습니다. 중에서 그 부분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NH 금융연구소 한준희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